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여행 이야기의 마지막 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과연 제가 남편의 휴대폰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 씨와의 대화가 끝난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25년 동안 함께 산 내 남편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이 골프를 간다고 했어요. 몇 시에 돌아와?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라운딩 후에 친구들이랑 저녁도 먹기로 했거든. 그 말을 들으니 또다시 의심이 들었어요. 정말로 골프 친구들과 만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누구랑 만나는데? 회사 동료들이야. 김 과장, 박대리 있잖아. 남편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지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저는 결국 그의 서재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던 남편만의 공간이었죠.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과 함께 여분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가끔 업무용으로 쓰던 것이었는데 평소에는 충전만 해놓고 서랍 속에 넣어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왜 밖에 나와 있는지. 손이 떨렸지만 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은 걸려있지 않았어요. 메시지 앱을 눌렀을 때 제 심장은 벌써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일반 메시지함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회사 동료들과 주고받은 업무 관련 내용들 뿐이었죠. 그런데 삭제된 메시지 폴더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런 폴더까지 확인하지 않죠. 하지만 저는 이미 확신범이었어요. 폴더를 열어보니 낯선 이름이 아닌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미영. 그 순간 제 손가락이 멈춰버렸어요. 정말로 보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열어보니 어젯밤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행복했어요. 날짜를 보니 바로 그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에는 우리 둘만 어딘가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왔어요. 오늘 호텔 1203호로 와주세요. 알겠어요. 7시에 갈게요. 호텔이라니. 언제부터 이런 만남을 가져온 걸까요? 사진도 몇 장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손끝이 더욱 떨렸습니다. 남편과 미영 씨가 레스토랑에서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는 모습. 그 표정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행복해 보여서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이번에는 남편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제 생일로 되어 있었어요. 아직도 제 생일을 비밀번호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여러 폴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회의 자료라는 폴더가 눈에 띄었어요. 평소 같았다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왠지 의심스러워서 클릭해봤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이게 무슨 회의 자료란 말인가요? 여행 전날 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영상 파일들이 가득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장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날짜를 거슬러 올라가니 몇 년 전의 사진들이 줄지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2022년 9월 15일. 그날은 제가 시댁 제사 준비로 새벽부터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그 시간에 남편은 미영 씨와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치 신혼부부처럼 달콤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 저는 독감으로 누워 있었는데 남편은 회사 송년회가 있다며 늦게 들어왔었죠. 하지만 사진을 보니 미영 씨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아픈 몸으로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2020년 여름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그 주말에도 미영 씨와 함께 바닷가 펜션에 있었더군요.
하나하나 확인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늦는 회식, 급한 출장, 갑작스런 회의. 그 모든 핑계들이 바로 이 사람과의 만남을 위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제가 혼자서 명절 준비를 하고 아이들 일로 바쁠 때, 아플 때,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폴더를 더 뒤져보니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 같은 파일도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요. 집에서는 늘 연기를 하는 기분이에요. 당신과 있을 때만 진짜 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글들을 읽고 있자니 정말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25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달콤한 말들을. 저는 노트북을 덮고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을 기다려서 따져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지낼까요?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 8시쯤 남편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골프 잘 치고 왔어? 응, 오늘 날씨가 좋아서 스코어가 괜찮았어.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하는 남편을 보니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거짓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니. 저녁은? 친구들이랑 먹고 왔어. 너는 뭐 했어? 그냥 집에서 쉬었어.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그 사이에 미리 뽑아둔 사진들을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그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나도 그게 뭔지 궁금해서. 이 사진들 좀 설명해줘.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진을? 저는 더 많은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이건 내가 시댁제사 준비하러 간 날이고, 이건 내가 독감으로 알아누웠던 크리스마스 이브고. 남편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이건 또 뭐야? 호텔에서 찍은 사진들? 여보, 25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말들을 이 사람한테는 편지로 써주더라. 제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내가 집에서 혼자 외로워할 때 당신은 이 여자랑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남편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하는 모습에서 이미 모든 답을 알 수 있었어요. 언제부터였어? 3년 전쯤. 왜?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었어. 성우가 출장 간 사이에 미영이가 외로워해서. 그래서 위로해주다가 점점 뭐? 사랑하게 됐다는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뭐야? 25년 동안 뭐였던 거야? 당신도 소중해. 소중하면서 바람을 피워. 그게 말이 돼? 저는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날 밤은 거의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미영 씨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저와도 헤어지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죠. 다음 날 저는 성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어제 남편과 이야기해봤어요. 그래요? 어떻게 됐나요? 남편이 모든 걸 인정했어요. 3년 동안 미영 씨와. 역시 그랬군요. 성호 씨의 목소리에는 이미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성호 씨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이혼 준비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더 이상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고 거짓말에 속을 필요도 없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을 받았어요. 25년 결혼 생활을 정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결정했으면 밀고 나가야죠. 남편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였어요. 미영 씨와의 관계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면
저와는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아니까요. 성호 씨도 비슷한 시기에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끼리만이 이해할 수 있는 아픔이 있잖아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오랫동안 쉬었던 일도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25년 동안 부인으로만 살아왔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려니까 막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혼자라고 해서 외롭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았던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평안합니다. 성호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속이 시원해요. 남편과 미영 씨는 결국 함께 살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났지만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들이 행복하든 불행하든 더 이상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그 2박 3일 여행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친구들과의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4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터닝포인트였어요. 만약 그 여행을 가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모른 채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비록 아픈 진실이었지만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니까요.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아픈 진실과 함께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제 저는 다시 제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미영 씨와 남편에게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진짜 제 인생을 찾기 위해서요. 55세의 새로운 시작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지나온 날들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 내시기 바라요. 진실을 마주하는 건 아프지만 그래야만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